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너무 짧아. 좀 더 소리 질러. 자, 오늘도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전반전에서는요 검찰 특활비 그리고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보고요. 후반전에는 그 민생 천재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 방안을 발표하면서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골목 식당이 그럼 몇 개의 프로그램이 생기는 건지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 검찰 특활비 또 명태균 수사 진행 상황을 같이 살펴볼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 검사 출신도 계십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규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저랑도 함께 하셨죠.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대기실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또 인사를 나누셨어요. 제가 너무 사실 네. 되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고초를 겪으셨던 걸 알고 있고 그건 응원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항상 기사로 뵙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아, 긴장이 좀 됐고. 아, 저도 뭐 장유미 네. 변호사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맞선 보러 오셨어요? 아니 지금 나라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 대변인님은 낮에 예, 저랑 또 이제 매불쇼 같이 하셨고. 예, 오늘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불쇼는 아무래도 텐션이 좀 높다 보니까 예.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도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맘 편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더합니다. 낮에는 방송에 윤석열을 만나셨다면 예,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한동훈입니다. 안돼. 원성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제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는 바로 검찰 특활비 문제입니다. 원래는 오늘 처리가 좀 예정이 됐었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 예,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해 와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12월 10일 마지막 날로 네. 연기가 됐어요. 일단 요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미뤄진 이 과정. 우리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기한 내 처리된 적이 없고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일 때 기자들이 진짜 12월 31일 막 이때쯤 집에도 못 가고 밤을 새요. 이 예산안 기자분들이? 통과하는 걸 챙겨야 되거든요. 거의 연말에 몰아서 하는데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은 원래 본회의가 4일, 10일 예정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일은 너무 또 촉박하고 그리고 10일이면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해서 뭐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액만 한다라고 하는데 전 이거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도하는 거다. 국회에는 그거는. 증액 권한이 없어요. 정부와 동의받지 못하면 증액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감액 의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정부 원안이 확정되는 거예요. 뭘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바로잡혀야 될 예산 내역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나 싶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 대변인님은 좀 예, 어쨌든 간에 그 법정 처리 시한을 이게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그건 참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는 죄송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과연 정부가 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민생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해 왔는지 그리고 꼭 그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얼마나 특히 국회 특히 뭐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액을 네.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랑 또 여당이 반발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특활비 관련해서예요. 특활비가 이제 뭐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경비 특활비, 감사원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정부 원안에 대비해서 민주당 지금 야당 처리안은 다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상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민주당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깎은 게 아니라
증명을 해라. 그러면은 전혀 깎을 이유가 없다. 아니 어디에 썼는지 언제 썼는지 증명만 하면 된다 했더니 그걸 안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많이 줬고 예. 찬스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증명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대변님이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예.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예. 특정 업무 경비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뭐 용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차이예요? 어쨌든 검찰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자임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사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죠. 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 용처에 대한 그 증빙이 굳이 법상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특수활동비는 그냥 썼다. 썼다. 그러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현금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돈이죠. 아... 그래서 일단 또 현금화가 되는 이상은 그걸 어디다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엔 꼬리표가 없으니까. 네. 반면에 특정 업무 경비도 뭐 수사에 사용되는 뭐 용도로는 맞는데 그건 약간 어쨌든 간에 좀 어떤 증빙이 좀 일부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 검사나 수사관들한테 약간 한 달에 얼마씩 정액식으로 지급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완전히 깜깜이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희미하게나마 어디 썼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현금으로서 사용은 사실상 곤란하고 아... 그러니까 정부 구매 카드 형태로 대부분 사용이 되죠. 예. 아, 특정 업무 경비는 그 얘기하신 거를 이해를 하자면 어쨌든 영수증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원 업무 지침에 따라서 비슷한데 사용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이렇게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의 영수증에 이게 술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안 되거든요. 그건 또 안 예, 돼. 그러니까 이게 총액으로만 끊어주세요 영수증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술 사 먹으면 안 된다든지 또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50만 원 넘어가면 이제 카드를 2개를 가지고 나눠 끊는 거죠. 뭐 약간 그런 좀 약간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뭐 큰 제약은 아닌데 그것도 쓰다 보면 좀 불편하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는 그런 게 아예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저희가 원래 뒤에 있었는데 얘기하신 김에 지금 쪼개기 결제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건이 있었어요. 요거 옛날에 23년도 2월에 한 장어집에서 전입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요게 한 85만 원 요겁니다. 이게 85만 2천 원인데 저거를 이제 45만 2천 원이랑 40만 원짜리로 이렇게 쪼개서 결제를 해가지고 저것도 약간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양지청이다 보니까 뭐 임진강 쪽 가면은 그 유명한 장어집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사원 업무 지침상 그 사용 지침상 약간 좀 제약 일회 사용 한도 제한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나눠 끊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생활의 지혜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생활의 지혜다. 그러니까 40만 원은 특정 업무 경비고 예. 그리고 45만 원은 이제 지청장 업추비인데 업무 추진비 카드로 한 거죠. 그건 이제 지청장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건가요? 지청장한테 그러니까 그 카드에서 얼마 사용 한도가 배정이 사용 되는 한도가 거죠. 있고. 그럼 요거를 근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활비가 다 깎이니까 뭐 대통령실은 예. 이렇게 되면은 민생 범죄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민생 외교가 뭐 다 파탄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특활비를 아예 없애버리면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타격이 큽니까? 영향이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욕 먹을 소리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솔직하게 진짜. 뭐 별다른 별다른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검사나 수사관들은 월급 받는 게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월급으로 다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는 것인데. 보장되는 거고. 좀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출장비라든지 그런 좀 수사에 좀 소요되는 경비가 좀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좀 출장을 가거나 압수수색 같은데 가면은 또 이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뭐 목욕비라도 해라 세탁비라도 해라 돈을 좀 그래도 조금
인지상정으로 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충분히 왜냐하면 그게 출장비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이만큼 들어도 그 일부만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검사들이 개인 돈으로 조금 쓰기도 하고 과거에는 예,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현재로는 그 출장비가 100% 현실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나간다. 그런데 뭐 이게 그럼 스타렉스 하나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이 너무 잘 됐어. 응. 스타렉스에 다 안 들어가. 차가 또 있어야 압수물이. 돼. 그러면 이제 렌트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럼 기사까지 다 딸려옵니다. 그것도 다 처리가 돼요. 영수증 처리가 다 되고 출장 가면은 그래도 1인 1실로 해가지고 다 뭐 그 숙소도 다 할 수 있고. 야, 1인 1실이야. 1인 1실은 웬만한 데선 생각하기 살짝 어렵죠. 좋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팔자 좋아. 월급 받는데 어떤 비용도 다 이제 개인 돈 안 들이고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거기다 더 얹어주는 가외돈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약간 사기 진작 차원의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 만약에 제가 어디 내가 검사인데 수사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예.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예. 특활비 말고도 예.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수사에. 일단 출장이지 않습니까? 출장이죠.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그 검사 입장에서는 그냥 출장이잖아요. 그렇죠. 출장 가는 건데 출장 비율가 다 나오는데 음.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조금 관심 있는 수사나 이목이 집중된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가기 전에 전날 한번 부르죠 위에서 그래서 봉투 하나 주는 겁니다. 그게 특활비죠. 그래서 그 봉투 주면 그 뭐 어쨌든 수사 관련해서 쓰라고 받은 돈이니까 그 뭐 집에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은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돈백 받았다 그러면 한 30 정도 남겨놔서 나중에 갔다 오면 잘 되면 이제 밥 사줘야 되고 70은 그냥 인원수대로 n분의 해가지고 쭉 짜고 다시 봉투로 소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게 문제야. 그게 특활비인 거죠. 그게 예. 문제인 거예요, 진짜. 아 이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특활비 예전에 안태근 검찰국장일 때 그 서초 쪽에 술집에서 돈봉투 후배들한테 돌리다가 딱 걸렸던 겁니다. 한겨레가 단독 기사 썼었는데요. 네.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돌렸다고 하는데 저 국민 세금 갖고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 못한다. 우리 마약 수사 못하게 되고 민주당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허영 의원 이야기 들어봤더니 일단 마약 수사 지원금 100억 편성 추가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일반 수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일반 수사 지원비 1,200억.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말 국민 혈세 이 정부 들어서 56조 세수 펑크를 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쌈짓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검찰 그걸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검찰 응원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 얼마 하루에 업무 그 특활비 배당받았는 줄 아십니까? 48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특활비로만. 그렇습니다. 하루치가요. 이 부분 해명했나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업무 추진비는 그나마 영수증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법원 가서 재판하고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워진 거 냈죠. 다 지워져서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계셔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채팅으로도 지금 블루드래곤님은 다 눈먼 더운이라고 생각하고 펑펑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출장비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내별님도 국정원이라면은 특활비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감사원이랑 검찰은 자료 증빙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방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금 특활비 집행 내용을 냈을 때도 옛날에 그 뭐 잉크가 휘발돼서 안 맞아요. 보인다. 근데 뭐 이거 뭐 시간 가리고 예. 그거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디에 아, 썼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 검사 출신으로서 솔직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약간 좀 인지 수사라 그럴까요? 좀 그런 압수수색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수사 업무 일복이 좀 있던 편이래 가지고 특활비를 제법 받아봤는데 아 받아보셨습니까?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하루에 봉투 한 3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와 특활비로? 예, 예. 근데 주요 수사를 많이 하셨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할게요. 특활비를 위에서 주면은 예. 저 특활비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양심에 찔리는데 이럴 수는 없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그 특활비가 이제 검사실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렇게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죠. 사실 특활비를 많이 받는 검사실과 못 받는 검사실이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활비가 이게 예를 들어 검사장한테 이만큼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줄지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사 잘하고 이쁜 선수들한테는 많이 주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좀 그냥 적게 주고. 조금 박하게 주거나 안 주고.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문제네. 심지어 어떨 때는 이게 특활비라는 게 사실은 수령할 때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수령자 받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사인하고 가라고 합니다. 네. 옆에 부속실 여직원이 네. 사인하면 되는데 가끔은 이게 사인을 2개를 하래요. 2개를 한다. 그 무슨 예. 의미예요? 저는 봉투 하나 받으니까 사인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인을 2개를 하래. 어. 그래서 왜 그러냐 응. 물어보면 그래요. 어제 저희 부장님께서 어. 술값이 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갖다 준 돈은 아니라. 미리 좀 썼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약간 월급에 비해서 좀 과하게 뭔가 오. 이게 사용이 돼가지고 조금 메꿔야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수사 많이 하는 데다가 특활비를 줘야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주면서 봉투를 2개 해서 사인을 2개 하라고 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그거 메꾸고 메꾸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해도 아무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명분은 이제 완성이 돼 있고. 많이 주면은 그거는 훌륭한 간부지 않습니까? 어. 예, 훌륭한 상사죠. 야. 근데 약간 그런 경우도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통제 영역 밖으로 현금화가 일단 된 이상은 통제가 불가능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금화가 된 이상은. 그러니까 증빙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근데 썼는지. 그 사인한 사람도 이름은 있죠, 사실은. 음. 이름은 있는데 그게 보면 또 이게 특정 사람에게 너무 몰려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또 이게 노출이 되면은 또 다른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에이 그냥 안 내고 말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 특활비 어지러지하네. 세계인데 진짜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는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산이 너무 약간 지원 자체가 없고 출장 가도 자비를 쓰면서 뭐 업을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 과거의 관행이 점점 부르면서 더 많이 왔고 사실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는 다 예산 깎고 왜냐면 공수처 수사는 지금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부부를 겨냥하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긴 깎고 검찰은 올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건 검찰 포상금을 3배로 올렸더라고요. 물론 큰 비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러면 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